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줄밖에 쓰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는 결혼을 조금 늦은 나이 28살에 했고 남편 역시 늦은 나이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만 둘인 시어머니는 합가를 원하셨고 남편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합가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 말들을 듣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저도 일을 하고 남편 역시 야근이 많은 직장이라 결정은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편했고 잘해주셨어요. 저도 그만큼 노력하면서 애를 썼죠. 조금은 어머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어떤 때는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어머님과 둘만 있을 때도 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머님과 거실에서 같이 보내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직업상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서 건강 쪽으로는 많이 챙겨드렸어요. 어머님은 좋아해 주셨고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남편도 저를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애교가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뚝뚝한 편도 아닙니다. 그런 저를 어머님은 큰 며느리니까 괜찮다면서 든든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가 동서가 들어오자 했던 한마디가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동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차별하고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와 같이 3년을 살고 있었을 때 시동생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2년 동안 계획한 바가 있어서 임신을 미루고 있다가 1년 노력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바랬던 아기라 다들 기뻐해 주시고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죠. 저는 모두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 태교에 전념하면서 일을 다녔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하면서 일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하는 것을 말리더군요. 남편의 말이 노산이라고 걱정된다고 했는데 40도 아니고 노산도 아닌데 남편은 무조건 30이 넘어서 임신을 하면 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그런 쪽은 늘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남편은 늘 출근시켜주고 퇴근시켜주고 했어요. 원래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야근할 때는 제외하고 늘 그랬어요. 실은 제가 개인 병원의 산부인과 간호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일하는 거 힘들 거라면서 유난을 떨더라고요. 이렇게 저만 바라보는 남편 앞에서 그만 시어머니가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임신하고 안정기에 거의 들어섰을 때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소개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전혀 그 소식을 못 들은 상태였고 남편은 그날 야근이어서 늦게 오고 저만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섰는데 명품 같은 신발이 2컬레나 있더군요. 하나는 젊은 여자 것 같고 하나는 나이 드신 분의 신발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명품이 있지 않으셔서 손님이 오신 줄만 알았습니다. 누가 오셨나 보다 하고 살금살금 들어가던 중 방문이 열리고 시동생이 마주보더니 웃으셨어요. 형수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어요. 여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해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못 보던 신발이 2컬레나 있던데요? 지민이가 엄마 거 사와서 아까 신어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런 게 자격지심인 건진 모르겠지만 그렇더군요. 어떻게 첫인사를 명품을 사들고 올 수 있는지 집안이 잘 살거나 능력이 있는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열린 방문 사이로 살짝 본 예비 동서는 누가 봐도 정말 화려했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더라고요. 제가 명품은 없어도 병원 직원이니 어깨 너머로 봐와서 딱 봐도 알겠더군요. 문을 더 열어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예비 동서한테 소개도 하기 전에 이제 왔니? 저녁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원래는 제가 퇴근을 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밥상을 차린 다음에 저를 부르시고는 했는데 180도 변화서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여자는 밥은 다음에 먹자고 하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얼떨결에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예비 동서는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선물 받은 명품 신발을 보더니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걸 신어보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신고 다니지? 역시 애가 의사라더니 센스가 넘치네 하는 겁니다.
그때 동서가 의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님은 그때부터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남편 앞에서 그만 시어머니가 실수한 것은 아까 저녁에 네 동생 결혼할 여자애 데려왔다. 아, 그래요? 밥도 안 먹고 갔어. 그러니까 큰애한테 밥 좀 서둘러 하라니까 성격이 굼떠가지고 밥도 못 먹고 갔다. 남편이 그걸 물었던 것은 제가 힘들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였는데 시어머님은 그동안 말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방에서 있다가 남편이 하도 방에 오지 않아서 어머님 방에 가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린 틈으로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잘 몰랐다는 것에 화가 났고 남편 역시 임신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됐는지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굼뜨다니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착한데요. 어머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애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핏대를 세우면서 어머니에게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도 아차 싶었는지 알았어. 순간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하고는 자기 말만 하고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제 눈과 마주치면서 저도 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식으로 2번 다시 말씀하시면 저도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하니까 시어머니는 꼬리를 내리셨죠. 그날 저는 많이 속상해서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러더군요. 속상했지? 내가 있잖아. 네 남편 믿지? 남편은 예비동서 직업과 어머님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저도 어머님도 남편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수다스러울 정도로 아침에 말을 많이 하시는데 조용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랬더군요. 어머님이 그날 꼬리를 내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의사와 결혼시키기 위해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라도 의사 며느리 놓칠까봐 당신 집 팔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그동안 모아뒀던 걸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반대를 했고 남편은 시동생을 설득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더 만나보고 결혼 자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동생도 연애를 조금 더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혹시나 의사 며느리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아들한테까지 말을 막 했습니다. 남편은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면서 분가를 하자고 했고 저희는 아기 낳기 전에 분가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7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자 쪽에서 결혼 자금을 거의 다 준비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시동생 장가 보낸 거더라고요. 시동생이 이자를 내주다가 나중에 동서와 일이 잘 되면 다 상환해주는 걸로 하고 준비해줬다고 말을 들었어요. 동서가 들어오고 큰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런 일도 모르고 시댁에 가면 늘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에 화가 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날도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어이가 없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각자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와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신상을 보더니 고맙기는 한데 좀 서운하다. 너는 간호사라 시간도 많을 텐데 작은 애는 의사라 시간도 없을 것 같아. 말은 안 하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2사람 다 병원 일로 바빠. 그리고 이 사람 바쁜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바쁘면 의사가 더 바쁘지 않겠어? 무식한 소리를 하고 그래. 너 애들 가면 무식하다고 한다. 어머니 그렇잖아요. 한가하다면 되려 재수씨가 한가한 거지. 애도 없는데. 아우 됐다. 내가 괜한 말 했다. 하면서 말을 꼬더군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심부름도 저를 부르면서 큰애야 이것 좀 가져와라 했어요. 저는 동서가 일어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머리에 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우리 작은애는 잡채를 좋아해. 그거 좀 많이 가져와 했어요. 제가 열이 받아서 동서가 잡채 좋아하는지 몰랐네. 그러면 가서 부엌에서 가져와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먼저 너한테 시켰잖아.
지난번 나한테 선물 준 거 가지고 이러니? 네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비싼 선물을 해봤냐? 뜬금없이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요. 혹시 그 명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은 아세요? 그냥 저도 모르게 확신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발끈하더니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이야말로 어디 나가서 명품 구경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남편을 아직 몰라서 실수를 한 거죠. 늘 허허 웃어주니까 인상이 너무 순해 보여서 만만하게 봤나 봐요. 저희 남편은 양푼에 담겨져 있던 잡채를 들어서 부어버렸어요. 순간 잡채를 뒤집어 쓴 동서가 뭐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자 남편은 어머님 생신상을 바로 뒤엎었어요. 그리고 한 소리 했습니다.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되어가나 했더니 너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구나. 어디서 의사라고 되지도 않을 것이 시댁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해. 우리가 만만해?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방에서 자고 있던 애들을 먼저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더군요. 잘난 놈 며느리한테 앞으로 효도 많이 받으면서 사세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남동생은 자기 형이 한 번 화나면 무섭다는 거 알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남편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을 둘이서 저를 욕하는 말을 제 남편이 들었던 겁니다. 생신이라 다 끝나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을 보고 바로 터진 거죠. 흉을 봤던 것은 어머님이 먼저였어요. 아유, 네 형님은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넌 시원시원하니 좋구나. 조카 선물도 화끈하게 하고 이래서 옛날부터 곰 같은 며느리보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다고 하나 보다. 아, 어머님, 형님이 약간 그런 편이기는 해요. 적당히 하시면 좋은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속이 썩어가는데 나는 죽어도 큰애한테 명품 같은 거 못 받아볼걸? 너니까 이런 선물도 주고. 제가 있어서 좋죠? 남편이 들었다는 말을 해주었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남편이 복장 터질 수밖에요. 어쨌든 그 이후로 저희는 3년간 시댁에 안 갔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돈을 작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다 퍼주고 어쩌다 명품 선물 받고 입이 귀에 걸렸었는데 더 웃긴 것은 명품이라고 자랑하시던 그거 하나 빼고 다 짝퉁이었다네요.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바보처럼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바보 같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 집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경매로 넘어가고 동선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시동생 처가에서 합가를 원해서 자기 엄마 포기하고 합가 선택해서 결국 시어머니도 쫓겨나서 이모님 집에서 잠깐 얹혀 산다고 들었어요. 아들에게 의사 며느리 만들어주고 자기를 모시고 살던 자식은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 동서한테 퍼주고 가짜 선물을 받은 어리석은 시어머니였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저기 뜨내기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